2023년에 은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암호화폐 사업을 포기했던 핀테크 은행인 SOFI라고 있습니다. 그 은행이 2024년에 이제 달라진 규제 환경 때문에 복귀합니다. 크립토 사업에 다시 복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규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한다고 하고요. SOFI는 2024년도 요 받는 조건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너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com을 이전하거나 이런 전략을 청산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규제 강도가 너무 세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수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SOFI의 이제 앤서니 노드는 이번 주에 CNBC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서 이제는 재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진입할 것 같고 저축, 대출, 결제, 보험 모든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통화감독청이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OCC와 서한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규제 받는 모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 허가를 거의 이제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모건 스탠리도 암호화폐 진출을 최근에 좀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클과 이제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함께 이제 이쪽은 다시 또 은행인가를 또 선언하고 해서 요 서로가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가 이제 좀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서로가 이제 서로의 영역을 이제 혼종을 하면서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시간이 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국 외무성 장관이 오늘 이제 미국과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 약간 자신들 좀 풀겠다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베센트 외무장관하고 다시 자신이 이제 요 같이 하면서 뭔가를 자신이 좀 시도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도 좀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통화결제 시스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도 자신들도 좀 암호화폐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 나라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알트코인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국제적인 지위가 좀 네. 높아졌죠. 그리고 일단 이게 제한적인 거다 자산이니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정판이다 보니까 리미티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쨌거나 한정판이다 보니까 약간 금 같은 약간 그런 광물로 생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광물로 약간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많이 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이제 들어갈 생각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가 이제 커피는 빠를수록 맛있다라는 그래서 대기 시간 문제를 신기술로 이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수십 개의 매장에 대해서 이제 주문 알고리즘 테스트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의 거의 이제 4분의 3 정도를 2분간 단축시키고 4분 이내에 모든 걸 해결하는 약간 알고리즘의 AI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은 아닌데요. 규칙 기반의 자체 알고리즘을 해서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는 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매장과 드라이브 스루 앱 주문을 모두 동시에 고려해서 복잡성, 대기 순서 그리고 주문 채널을 바탕으로 바리스타의 작업 순서를 자동화 최적화하는 약간 이런 건데요. 음료가 이제 너무 일찍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좀 약간 그 어떤 예정된 수량의 지정된 지정에 대해서 이제 여름부터 이제 적용할 계획이 이제 전 매장을 다 할 생각인데 어떤 음료도 4분 이내에 나오는 그러니까 빠르면 2분 안에 만들어지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라는데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CEO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CEO가 바뀌어서 사실 이제 그 하는 CEO가 바뀌었는데 그런 CEO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에 계셨던 분이 약간 그 전에 계셨던 치폴레 계셨던 분이거든요. 치폴레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약간 그 패스트푸드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현재 매장이 이제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매장 기준이 매출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매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로는 이제 1% 하락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2% 하락하고 있어서 요거를 어쨌든 돌파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분이 치폴레 계실 때 주가를 800%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이제 어쨌든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700개 매장을 별도로 이제 파일럿으로 운영할 생각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공급망을 다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향후에 이제 한 잔을 기다리는 시간 4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될 거고 2분의 어떻든 요 변화가 어떻게 향후에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오늘 한 뉴스입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한 뉴스입니다. 아마존이 이게 아마존이 이제 여기 아마존 하울이라고 있어요. 하울. 이게 이제 하울도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하울이 이제 사건의 발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저가 플랫폼 중에 아마존의 하울이라고 있는데 내부에 상품 가격에 이제 관세 비용을 표기하자는 아이디어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테무나 쉐인처럼 직배송 경쟁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아마존 대변인이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적대적인 거다라고 화가 딱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존 대변인이 이렇게 이 오른쪽에 계신 이분이세요. 이분이 카롤린 레빗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건 아마존의 적대적인 정치적인 행동이다. 왜 바이든 정부 때 물가 치솟을 때 이런 걸 하지 않았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전화를 한 겁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이제 제프 베이조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정말 이럴래? 나랑 뭐 해보자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프 베이조스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꼬리를 내리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주가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렸고요. 사실 없었던 일로 됐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아마존 주가에 넣고 이 정치 정반에 이제 화제가 이게 정말로 이 대변인 분이 정말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분이 이거 아마존 이 저가 이용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이분이 구독자를 정말로 애독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들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이조스 사진을 들고 화가 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가 됐고 이럴 수가 있네.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던 것 같고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화가 나서 베이조스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자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빨리 문제를 해결했지만 어쨌든 상처가 엄청 많이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미니미스가 이제 테무나 쉐인한테 이제 이걸 줬는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쨌든 상처가 됐고 하울도 사실은 이게 원래는 하울은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재고를 처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안 고친 거예요. 재고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중국 생품을 편하게 수입해서 팔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거고 이게 사실은 이슈가 가격 투명성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부작용으로 반경이 된 거고 이게 어쨌든 대변인 쪽에서 보면 아니 바이든 정부 때는 그렇게 막 하면서 가격을 안 올리더니 트럼프 정부 되니까 이거 바로 올려? 너네 바이든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바이든 시즌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을 40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책임을 어쨌든 이쪽에 있다, 아마존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적대적이면서 정치적인 어쨌든 매체다. 이거는 가만 놔둘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했고요. 그런 게 그대로 지금 어쨌든 지금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졌어요. 내려졌더니 이제 바로 트럼프가 마지못해 칭찬을 해줬습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줘서 고맙다라고 발언하면서 긍정적인 어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쨌든 강경 발언에서 아마존은 거대 기업 IT로서 이제 단순 가격을 넘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하울을 혹시 사용하시게 되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제 좀 위험스러운 게 저도 이제 아마존을 쓰는데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게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의류를 많이 사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게 약간 명품 라인들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저는 이제 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데 들어가서 보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리고 이제 환율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못 사겠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 및 투자자 인사이트를 좀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아마존은 자사의 이제 메인 사이트에서 관세 비용을 포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지만 단지 이게 저가의 일부 어쨌든 검토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잠시 미봉된 거라 향후에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테무나 뭐 쉐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고주예요. 유력한 다른 뭐 이게 뭐 다른 어떤 스냅이나 뭐 어떤 다른 어떤 매체들의 온라인 매체들의 주요 광고주입니다. 근데 이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매체들이 실적이 좋아요. 지금 스냅도 실적이 좋고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실적이 다 좋은데 주가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광고가 안 돼요. 주력 광고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쪽도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주력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하고 온라인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광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광고주였는데 이런 중국 매체들이 광고를 안 해서 사실은 이 나비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 관세가 많은 빅테크들을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네. 자, 다음 소식. 자, 세계 최대의 어쨌든 소셜 미디어 메타가 인공지능 전쟁의 한가운데를 진입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픈의 챗GPT가 있고요.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머스크의 그록이 본격적인 구도를 행사하는 가운데 메타가 자체 앱 메타 AI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가입하시겠어요, 유료로? 지금은 GPT를 넘기 힘들 것 같은데. 다 넘기 힘들죠. 뭐 다 넘기 힘들죠. GPT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들 뭐 네이버 있다고 나머지 포탈이 안 만듭니까? 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죠. 만드시긴 하겠죠. 그래서 독립형 AI 앱인 메타 AI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앱은 메타 오픈 소스를 LLM 기반으로 라마 중심으로 구축을 했고요.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디스커버의 어떤 피드 기능과 자신의 앱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요 정면을 했습니다. 이제 전략과 구도를 좀 보면 오픈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있고요. 뭐 엔트로픽의 클로셋이 있는데 요게 치열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 여기 이제 흐름을 좀 공격적으로 보면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과 이제 페이스북 와치 메신저에 이제 요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독립형 앱까지 확장을 했고 저크버그는 올해 초 2025년 10억 명 이상의 이제 AI 비서를 메타에 만들 것이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요 그런 부분이고요. 메타 AI는 사실상 이제 월간 7억 명 이상 사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약간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6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약간 개방형으로 이제 할 생각인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무료로 제공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형 라마 API를 이제 제공할 생각인 것 같아요. API라는 건 이제 어쨌든 이 입구를 이제 공개하겠다는 것 같아요. 단순한 챗봇을 어쨌든 넘어서 플랫폼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선택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사용자 환경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챗GPT라는 게 일단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유료화라도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향후 주도권 경쟁에서 얼마만큼 이어질지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써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나머지 것도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맞아요. 예. 결과적 돌고 돌아서. 예, 저도 GPT. 제미나이랑 뭐 딥시크 다 맞아요. 써봤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스포티파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이제 그 음악 시장 1위잖아요. 어쨌든 유튜브도 긴장하고 역대급 수익 기록을 했습니다. 유료 500만의 신규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전년 대비 12%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 유료 가입자가 2억 6,800만 명에 달했고 이제 전년 대비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순증을 한 거고요.
활성 사용자 수가 이제 6억 7,800만 명이고 광고 기반으로는 4억 2,300만 명으로 해서 이제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해서 42억 유로, 하나로 4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사 가이던스였던 5억 4,800억 유로에는 미치지 못하고요. 이전 분기보다는 이제 연속으로 이제 올랐다. 그러니까 유료화에 이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음악으로는 약간 한계에 거의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원체 강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저가형 아주 저렴한 이 음악 사이트들이 강력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어떻게 뿌리치냐라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팟캐스트나 비디오 팟캐스트에 이제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33만 개 비디오 팟캐스트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북유럽 쪽에서 이게 강세거든요. 사실 출발은 이제 스웨덴 쪽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고 요 스포티파이의 문제는 이게 파트너 프로그램이 이제 유튜브만큼 잘 안 돼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1분기에 1억 달러 이상은 이제 창작단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유튜브만큼 잘 지급되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기반의 이제 플레이리스트 기반을 AI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나 자메이카나 이제 케냐, 피지로 확대를 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 상대적으로 강세인 플랫폼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극복하냐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요 수익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사실은 이제 좀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 혹시 아세요? 마크 앤 스펜서라는 백화점 혹시 아세요? 아니 모르죠. 아, 쇼핑을 잘 안 하. 네, 좀 잘 안 사요. 해외 나가시면 쇼핑 잘 안 하세요? 쇼핑 안 하고 저는 그냥 그래요? 네, 관광하는 스타일. 저는 주로 이제 쇼핑만 하고. 쇼핑만 하시는구나. 네, 마크 앤 스펜서라든가 뭐 이게 메이시라든가 이건 그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아울렛 같은 거예요? 아니 되게 그런 유명한 건- 백화점.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같은 약간 그런 아이고. 유명한 메이시가 이제 있고요. 마크 앤 스펜서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유행 브랜드 중 하나이고요. 마크 앤 스펜서 뉴욕에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지난주부터 결제 장애와 혼란의 원인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결제 장애가 지난주부터 있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악명을 펼치는 사이버 조직 스캐터스 스파이더라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못 막았거든요. 이 해커 조직을요. 이게 이제 어쨌든 했고요. 이게 이제 복수의 어쨌든 소식 등에 따른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고 NTDS DIT라고 DIT라고 파일 다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윈도우 도메인 시스템에서 핵심 데이터를 이제 하고 사용자 비밀번호 해시값을 담은 고급 정보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면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디도스 공격 비슷한 그러니까 랜섬웨어 권고장 이미지로 해서 이제 하는 약간 이런 식의 공격인데 해커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MS 그러니까 요 막스 앤 스펜서의 내부방을 장악하고 가상 서버 시스템에서 이제 요거를 랜섬을 배포해서 핵심 시스템을 암호화시키는 약간 이런 방법을 해서 이제 현재까지 200여 명이 물류 인력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스 앤 스펜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클라우드 이걸 이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복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은 사실 더 웃긴 건 10대들이 이제 구성이 된 해커라고 합니다. 이 영어권 해커들을 구성한 유동적 연합체고요. 스캐터스 스파이더라고 유명한 스파이더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MF 폭탄하고 심 스마핑 등 사회공학 기법을 자유적으로 활용하는 이고요. 2024년 MGM 리조트 해킹 사건을 일으킨 조직이기도 하답니다. 혹시 아세요? MGM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잘 기억해 보시면 돼. MGM 사건이라고 옛날에 그 MGM의 그 라스베가스 MGM의 그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킨 적이 있어요. 다 빼돌려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정보를 빼돌려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7,500만 달러인가 배상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인당 우리나라도 아마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75달러씩 배상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판결이 났던 게 있었거든요. 그 사건의 해킹을 일으켰던 조직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쨌든 못 막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요걸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데 요 MGM은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도 이제 관계가 있는 약간 이런 호텔이기 때문에
못 막았던 이런 해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버 위기에 이제 살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유명한 해커들입니다. 야, 이런 뛰어난 능력을 이런 데서 쓰다니 참 제가 볼 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네요, 이런 놈들. 네, 안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냅인데요. 스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냅이 실적은 좋은데 스냅이 실적이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올렸는데 이게 더 미니미스 그것 때문에 광고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소셜 플랫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나은 매출 성과를 올렸는데 13억 6천만 달러의 시장 예상치인 13억 5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주당도 8센트 손실, 이건 예상치보다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전년 대비해서 54% 개선된 수치입니다. 스냅이 뭐냐면 틱톡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1일 활성자도 이제 어쨌든 예상치보다 100만 명 정도로 이제 4억 6천만 명으로 이제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 발표되면 올라야 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13% 하락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고 했더니 회사는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시경제가 이제 이게 더 미니머에서 이제 그 광고주들이 뭐 테무라든가 뭐 쉐인이라든가 이런 광고주인데 광고 수요 위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9% 요거 줄어들 거라고 3% 브랜드 광고 3%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 일부가 5월 2일로 종료인 더 미니미스 광고 면제 조항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이 문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800 이하의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현재 스냅은 비롯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림자가 뒤로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스냅이나 뭐 틱톡이나 뭐 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인스타 같은 것들은 시장 구조상 뭐 관세 정책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성장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의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기반이나 매출이 확장이 되더라도 광고들에게 영향을 받는 이런 어쨌든 10대나 MZ세대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광고가 성장을 해야 실적도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수익성 방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냅은 일단 1분기에 기대 이상 실적을 냈지만 향후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광고 시장의 민감한 변화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자꾸 이제 어떤 실적의 이런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 소식입니다. 네, 테슬라를 잡겠다고. 그러니까 요게 웨이모가 그건 있었잖아요. 뭐 이제 뭐 로보택시는 있었잖아요. 로보택시가 아니라 이제 로봇 자가용을 이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자가용 도요타와 손을 잡고 개인 자가용 자율주행 기록에 나섭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로보택시를 넘어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확대하려는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제 웨이모와 도요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양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개인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이제 협력을 착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웨이모의 자율 기술이 이제 도요타 차량에 직접 탑재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웨이모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에서 이제 이미 뭐 무인 웨이모 1을 이제 운인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운인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주당 유료 탑승자 수가 25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기아라든가 현대차죠. 이제 GD라고 이제 전기차가 있습니다. 협력해서 자사의 로보택시 플립을 이제 다양화하고 있는 약간 이런 패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로봇의 자가용은 처음인데 현재 이제 세계 판매 1위인 자가용 브랜드와 협력해서 웨이모가 개인 차량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약간 일론 머스크가 이제 6월에 오스틴 시장에 이제 FSD 탑재를 한 유료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면서 요 부분에 이제 자신들도 진출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진출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사실은
요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웨이모 같은 약간 요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웨이모가 먼저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GM은 사실상 로보택시는 접고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만 전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3파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차량 호출 플랫폼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업계가 될 것 같으면 도요타 웨이모 협력은 내 차에도 탑재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기술은 이제 얼마나 빠르게 대중화될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약간 주목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로보택시가 아닌 로봇 자가용의 시대가 열릴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차에도 이게 장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만간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다리시면 곧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준비한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랩소디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